자,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세 번째 정규 라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타짜 암튼 박사이고요. 오늘은 인생 도박판에서 어정쩡한 패는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판 놀아보려고 정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을 되짚어 본다면 인생은 도박이다. 그래서 도박으로 그냥 살자가 아니라 인생은 도박이 되기 쉬우니까 투자판으로 바꾸려면 확실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송을 했었고요. 그 다음이 호구는 자신이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지 말자라기보다도 자기가 어느 정도나 호구인지를 알아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야 오늘 그 인생 도박판에서는 어정쩡한 패는 없다라는 걸 할 거고,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인생 도박판에서는 누구나 블러핑을 한다. 이 주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하나씩 해가면서 기술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번개 라방을 통해서는 그 AI나 그리고 그 심리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보지 마셔라, 이용하지 마셔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더 현명하게 이용하면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I를 쓰지 말아야겠구만 이런 게 아니라 쓰더라도 내가 과대 지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터널 비전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적 고립에 빠지기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유용하게 AI와 심리 동영상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 구독자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쉬어가면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쉬어가면 안 되고요. 조금 뭐랄까 숨 돌리는 코너로 만든 게 10마디와 만난 한마디고요. 요거는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가 혹은 유명인사가 했던 얘기를 갖고서 제가 또 저의 식대로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저의 이야기를 갖고 여러 에이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혹은 나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또 10마디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만든 겁니다. 나는 짱이다, 욕은 읽지 않을 거고요. 나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고 훌륭한데 세상이, 나라가, 죄가 같아서 잘 될 뻔한 일이 망해버렸구나. 요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강희실 작가가 안 느끼한 산문집이라는 책에서 에필로그에 쓴 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좀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이 가스라이팅한 거라고 아예 에필로그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그러한 글이어서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인용했냐면 요 글을 읽으니까 어떠세요? 좀 시원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 자식이 아니라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이런 글을 통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강희슬 작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요런 글을 계속 독자로서 읽으면서 하면 정말 마음이 편하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요거를 비유적으로 지난 라방에서도 잠깐은 얘기했지만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친구는 버튜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양이 인스타로 제가 성공해 보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번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4월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25살 된 고양이 꼼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살다가 중간에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순간이 왔었는데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뭐 먹이냐고. 그래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가장 좋은 사료 먹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응급처치용으로 병원에서 놓고 있다가 먹이는 거지 평상시에 먹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장기가 움직여지지 않아도 영양분이 막 공급이 되면 장기가 멈추기 시작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좋은 거니까 계속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마치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삼시세끼를 1년 내내 수액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위급 상황에서는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글 읽으면서 쉴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계속 나를 가볍게 한다고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안 잡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걸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너무 좋은 것만 한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중용. 중간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중용.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오늘 방송 주제는 뭐야? 인생 도박판에서 어정쩡한 패는 없다고? 야, 어정쩡한 패야말로 그냥 말 그대로 네가 말한 것처럼 극단적이지 않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까 봐 요거부터 시원하게 털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은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꼭 들었으면 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성격이 선택을 망설인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아, 문제야.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건지 혹은 아, 그게 문제가 아니면 왜 문제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또 아, 나는 선택 패턴 여태까지 했던 패턴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좀 다르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패턴을 바꾸는데 실패를 더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을 높이는 선택 기술을 익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망설임이 뭐죠? 망설임. 망설임이 뭐지? 잠깐만. 요게 망설임이죠. 뭐야, 무슨 아재 개그야 하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확 저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 뭐가 좋지? 아, 이게 좋나? 이런 말이 좋은가? 아, 망설임. 망설임 뭐지? 하면서 고민하느라 선택을 미루는 게 바로 망설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어떤 걸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때는 안 망설이고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점심에 뭐 먹지? 이건 엄청 망설일 수 있어요. 어떤 애인을 사귈까는 아,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지 해서 망설이지 않는데 차는 뭐를 고를까?는 엄청 망설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선택이 전반적으로 어떤 패턴이 딱 있다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망설임의 패턴이 즉 거꾸로 말씀드리면 선택의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예시를 하나를 들더라도 아, 나는 책을 고를 때는 안 망설여.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네. 이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 그런 기제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망설이고 있는 어떤 대상, 주제에 대해서 적용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망설이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망설여서 더 좋은 기회를 잡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큰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망설임이 안 좋은 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홀덤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보다 다 패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화끈하게 배팅을 해서 그래서
뭐랄까 확 그냥 그 판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쟤네들이 좋으면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그러다가 제한 시간에 걸려 가지고 어이 뚝 죽어버리고 나중에 그래서 판을 까봤더니 뭐야 내가 가장 좋았잖아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회사 어디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데가 있을 텐데 막 이렇게 막 망설였다가 갔더니 거기는 또 적성에 안 맞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안 갔던 데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나중에 뭐 이렇게 다른 동호회 취미 동호회나 이런 데 만났더니 거기 뭐 이래서 좋던데 해갖고 얘기 들었더니 너무 큰 손실 갖고 그때 잡을걸 뭐 자기가 소개받을 뻔했었는데 나 너무 바빠 딴 사람 소개시켜줘 요즘 걔가 좀 외로운 것 같으니까 나 말고 걔 소개시켜줘 했더니 나중에 청첩장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상대고 뭐 이런 거 너무 극단적인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보통은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야 패가 어정쩡하니까 그렇지 너무 좋은 패를 받았어 봐. 인생 도박판에서 바로 선택하지. 야 내가 좋은 데 취직하려고 제안 받았어 봐. 바로 선택하지. 내가 좋은 사람 바로 딱 봐도 이 사람이 내 소개팅 상대야? 바로 선택하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어정쩡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건지 너무 나쁜 패면 아예 망설일 것도 없이 안 해. 끝. 하는데 망설인다는 거는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어정쩡하다고 생각해서 망설이는 거냐?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어정쩡한 패는 나쁜 패에 가까운지 제가 이렇게 지금 인생은 도박판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걸 투자판으로 바꾸는 것이 제 목표이고 여러분들과 기술을 나눌 건데 그게 어정쩡한 패가 즉 나쁜 패여서 내가 망설이는 거고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배제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패가 망신의 주범인가요? 패가 망신? 에? 물론 요 패가 그런 뜻은 아닌 거 저도 아는데 그냥 말장난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패가 망설이다가 큰 손실이 난다 그러면 그게 그야말로 패가 망신의 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콜덤 꼭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K, Q 높은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에이스보다는 낮지만 K, Q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암튼 박사. 뭐 왼쪽에 현재 순위 1위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요. 자,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팅하는 게 좋을까요? 배팅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어정쩡한가요? 어정쩡하지 않은가요? 그것도 여쭤봐야겠네요. 이 펜은 어정쩡한 펜가요? 어정쩡하지 않은 펜가요? 짠! 해서 배팅했더니 KQ 저기 지금 공용 카드, 커뮤니티 카드라고 그러는데 같이 공유하는 카드에 KQ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투 페어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어정쩡하지 않은 페어가 됐지만 여러분 처음에 어정쩡한 펜지 아닌지 어떻게 아셨어요? 높으니까 그렇지. 네가 그랬잖아. 에이스보다 다음이라고. 그럴 수 있죠. 제가 K를 4개를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KK 들고 있는데 제가 K2 페어면 제가 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K2 페어가 오히려 어정쩡한 패가 됩니다. 충분히 좋다며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KQ는 높은 패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투페어가 됐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K 트리플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투페어보다도 낫고요. 자, 그런 입장에서 10 원페어는 어때요? 어정쩡한가요? 좋은 패인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8, 6은 어떤가요? 좋은 패인가요? 나쁜 패인가요? 어정쩡한 패인가요? 자, 좋은 패면 배팅하고 나쁜 패면 폴드라고 그러죠. 접습니다. 그리고 어정쩡한 패는 조금 고민하다가 어쨌든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시간 안에. 자, Q하고 4 둘 다 다이아몬드고요. 아시겠지만 스트레이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5장의 카드가 정확히 말하면 5장 이상의 카드가 연속 숫자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Q하고 4는 연속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되기로 말하면 같은 다이아몬드가 3장 더 이상 들어와서 그래서 플러시가 되는 것만 꿈꿀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Q4는 이게 좋은 패인가요? 나쁜 패인가요? 어정쩡한 패인가요? 이게 또 뭐죠? 자, 어정쩡한 패는 곧 나쁜 패인가요? 아, 어정쩡한 패는 좋은 패라고 지금 몰아가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감을 잡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심리 타짜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패가 망신과 승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패가 들어오면 승리, 나쁜 패가 들어오면 망신이야. 그러니까 나는 패에 다 의존할래. 아니, 그럴 거면 못하러 기술을 익힙니까? 패만 기다리고 있지. 이런 식이면 여러분 손실이 커져요. 인생 도박판에서. 왜? 왜 손실이 더 커질까요? 기다리다 고진감래라고. 아니, 그렇게 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지난하게 이렇게 참아내면 달콤한 그런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왜 암튼 박사 심리 타짜는 왜 손실이 커진다고 그럴까요? 인생이 도박판이라서 그래요. 도박판은 승리 기대값이 낮아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카지노가 돈 벌게 돼 있어요. 잠깐은 플레이어가 돈을 벌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값이 낮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속 먹는 카지노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가 매번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나쁜 패여도 좋게 승부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지. 난 그냥 좋은 패야만 승부할게. 여러분, 내가 에이스 완페어를 딱 들고서 시작해도 저쪽에 상대편이 2하고 3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2, 3이 투페어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져요. 높은 패였었고 좋은 패였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패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 현실 인생 도박판에서는 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꼭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정쩡한 패를 없애가지고 경험을 통한 승리 기술을 익혀서 승리 기대값을 높이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패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어정쩡하고 어떤 때는 나쁩니다. 근데 때로는 분위기를 봐서 좋은 패인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나보다 더 좋은 패 갖고 있네 해서 죽어야 될 때가 있고요. 폴드 죽어야 된다니까 좀 너무 극단적이네 표현이. 자, 폴드 접어야 될 때가 있고요. 왜 다음 판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나쁜데 내가 봐서 다른 사람 봤더니 별거 아니네 해서 어떤 때는 배팅을 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쓰셨는데 심리 버튜버가 아무도 없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심리 버튜버해서 그것도 심리학자가 직접 해서 너무 좋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댓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답글을 뭐라고 했냐면 안 한 거에는 사람들이 안 한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심리학자이고 찐 심리학자인 박사학위증도 공개하고 그리고 도박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도박 인증하느라고 그날 당일 그
가입한 사이트에서 그날 당일 토너먼트에서 1위 한 것도 이제 인증하고 막 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심리학자도 인증, 도박 그쪽 기술도 인증 그래 갖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렇게 댓글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이렇게 제 생각만큼 그렇게 있질 않아서 아, 이게 지금 심리라는 거는 굉장히 은밀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은밀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도전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배우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사람처럼도 볼 수 있겠구나. 그냥 우쭈쭈 아우 그러세요. 아유 너무 안타까우세요. 너무 저도 참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꾸 그, 그 영화 타짜를 보면 현경장처럼 그 뭐랄까 훈련시키는 고니를 훈련시키는 그런 느낌이 막 드니까 그게 아니라 거꾸로 고니가 많이 힘들 때 그랬어 야 이거로 저기 짜장면이나 사 먹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깨평이다 가져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 돈을 많이 벌고 싶니 해갖고 이제 막 그냥 승리하고 싶니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몰아붙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뭐 컨셉을 그렇게 잡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그래서 계속 갈 건데 그래서 지금 쭉쭉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에게 심리 버튜버라는 패는 다른 사람이 벌인 나쁜 패일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이름이 없는 어떤 심리학자는 자기 얼굴을 까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보다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얼굴 까고 하고 뭐 이러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얼굴 까고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박사의 이미지를 더 주려면 이렇게 버튜버인 게 더 유용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얼굴 이렇게 순하디 순한 제 얼굴 미소년의 얼굴로는 도박사의 느낌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빨간약 찾아보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어정쩡한 패는 결단을 하지 않은 패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좋은 패여도 나보다 더 좋은 패가 남이 갖고 있다 싶으면 딱 접어야 되죠. 그럼 그건 나쁜 패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쁜 패로 객관적으로 생각이 드는 패이지만 제가 만약에 이 원페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냥 뭐 3이 됐든 4가 됐든 원페어 하나 갖고 있으면 100% 밟히는 건데 근데 봤더니 레이스 이 레이즈를 다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하면 이제 히든으로 해서 트리플 3장 원페어가 아니라 3장 이후 트리플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트리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막 배팅해서 결국은 제가 뒤에서 확 돈을 반전패로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빠 보이는 패가 오히려 더 최고의 좋은 반전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 그거는 패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결단이 정해주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즉, 나의 선택이 정해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 6은 10 원페어보다도 낮아요. 그런데 제가 스트레이트를 노려요. 상대방들이 보니까 뭐 레이즈를 막 치고 있어요. 250, 750 막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이 카드를 갖고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은 기껏해야 원페어, 투페어겠구나. 그런데 내가 750을 그렇게 투자하더라도 스트레이트를 표시 안 나게 7 다음에 90이 나온다. 그럼 7, 90, 6, 7, 8, 90 해서 5장 해서 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숨기고서 그럼 남들은 지금 하이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J, Q, K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패 원페어가 더 될 수 있는 혹은 트리플이 될 수 있는 패들이 막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뭘까?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중간을 노리고 있으니까. 위하고 아래로 붙을 수 있는 스트레이트를 노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결심한 순간에는 어정쩡한 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확실한 승리로 갈 수 있는 도전의 패가 되는 거죠. 이 Q4는 스트레이트를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요. Q하고 4는. 그런데 플러시로 한번 커뮤니티 카드라고 그러죠. 3장이 먼저 딱 깔렸을 때 나중에 5장 다 깔립니다. 아무튼 근데 그 플랍, 그 다음에 턴, 그 다음에 리버 다 깔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다음 장을 보는데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이직할 때까지 그래 6개월은 이 회사에서 버티자까지는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당장 때려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순간에는 나 6개월 동안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더 연습해서 나갈 거야 하는 순간에는 여기는 버리는 카드의 어떤 패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회사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패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상황이 확 바뀌어요. 객관적인 상황이야 똑같죠. 제가 Q4, 86 들고 있는 건 똑같아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내가 결단을 한 순간 남이 보기에 어정쩡한 패였는데 더 이상 어정쩡한 패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 패를 통해서 끝까지 가서 시행착오 교훈을 얻고 다음번에는 더 나아진 기술과 감각으로 도전할 거니까. 그냥 뭐야 좋은 패 들어왔는데 졌어. 뭐야 나쁜 패 들어와서 죽었어. 이게 아니라 나의 기술과 경험으로 가니까. 저는 실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조금인데 뭐 그렇게 막 엄청 잘하진 못해요. 근데 영어책 번역할 정도는 돼서 번역을 3권 정도는 했습니다. 일본어는 중급 정도의 실력이고요. 왜? 저희 때는 야한 거는 일본어여가지고 그거 직접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야한 일본어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일본에 출장 갔을 때 사람들이 일본어로 저를 물어보더라고요. 변태처럼 생겼는지.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당연히 일본어로 이게 신주쿠 가서 이상한 데 간 게 아니라 신주쿠를 걷고 있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기술 개발자 수준까지는 아닌데 알고리즘 훈련까지는 받았습니다. 이게 구체적 이름을 말하자면 박연만 정산학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연습을 포트란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1970년대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알고리즘 훈련하는데 포트란이 좋다고 그래서 포트란으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강남에 박연만 전산학원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말도 그냥 조금은 해요. 한국말도 조금은 합니다. 자, 어느 것 하나 다 잘한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택한 순간에는 제가 조금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섞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융합과학에 가까운 심리학을 할 때 엄청 도움됐어요. 프로그래밍도 좀 할 줄 알고 뭐 일본어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됐네요.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들하고 장난치고 이럴 때나 일본어 쓰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자, 이게 수고이는 일본어 안 해도 할 줄 아는 거잖아. 괜찮아요. 아무튼 중국과의 나라에 마시다가 마다됐어. 이렇게 하면 너무 못하는 거 드러나는군. 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순간에 저는 여러 가지 개방적으로 많은 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다 할 때는 저는 어정쩡한 패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외국에 그 뭐죠? 연구원으로 갔을 때에도 그 일본 출신으로 온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패였어요. 어떤 연예인이 노래를 좀 잘해요. 그리고 연기도 좀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 막 소름 끼치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요리도 좀 잘해요. 영어도 좀 잘해요. 그럼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얘한테는 기회가 많을 거라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연기자 중에 젊은데 한국에서 계속 있었는데도 영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그분이 연기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빠찡코에 여자 연기자 보고 저는 너무 놀랐는데 외국에 살다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직접 프리미어 그 가갖고 그 시사회 할 때 영어로 다 자기가 인터뷰하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탕류 연기하신 분도 노래 잘하잖아요. 여자 연기 지금 자꾸 여자 주인공만 얘기하네요. 남자도 저기 로운 뭐 이런 분들 뭐 애초에 아이돌 출신이었고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막 아이돌로서 뭐 한 획을 그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 어정쩡쩡해도 내가 선택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패가 될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그래서 요리 좀 할 줄 알고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팬들 위해서 요리해 갖고 뭐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어떻게 뭐랄까 스타가 되는 거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세네카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세네카도 그전에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고대 철학자 세네카도 그전에 들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올바른 말이에요. 방향을 정해야 내가 K2 페어로 내가 이 판은 먹겠다라고 방향을 정해야 그랬을 때 뭐가 도움이 되죠. 그 커뮤니티 카드 깔린 게. 내가 영어로 외국의 연구원 가서 소통할 정도는 되겠다. 여기서 작가를 하지 못해도 그렇게 방향을 정했을 때는 내가 아는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 빨간 약을. 아무튼 그 제가 만약에 남산을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죠. 그리고 제가 강남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오는 버스를 타야죠.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고 나서야 어떤 수단들이 보이기 시작하다니까요. 어떤 상황도 보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와 오늘은 바람이 좀 잘 부니까 그럼 한번 남산 좀 가볼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남산을 가야 되는데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버스가 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뭔가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는 방향을 정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하냐면 패가 좋게 왔나? 이런 거부터 하는 거. 혹은 패가 좋게 두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야 방향을 정해야자. 이러니까 이게 인생 도박판이 기다리면서 계속 손실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왜? 판돈이 가거든요. 왜 판돈이 들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본주의 사회이어서 더 그렇지만 숨만 쉬어도 돈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면 돈이 들게 돼 있고요.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면 돈을 또 벌어야 된다니까요. 가족이 번 돈을 쓰든 뭐 하든 돈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 경제적 자원, 시간적 자원이 손실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정쩡한 폐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이든 뭐든 다 소진되고 있고요. 낭비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차라리 뭔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 선택이 꼭 뭔가 화끈하게 저질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접으려면 접고 콜 하려면 콜해서 배팅하고 나는 더 레이지 할 거야. 레이지 하고 아니면 나는 그냥 맞춰만 볼래. 체크. 대학교 가라고? 일단 대학교는 가볼게. 체크. 뭐야? 대학교 이왕 가는 거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 레이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방향을 정하고 나서야 내가 원하는 바람도 보이고요. 내가
있으면 좋을 상황도 다 가려져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T스타일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남들이 보기엔 제너럴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제너럴리스트 하다가 이거 좋은데 해서 쭉 파고들어서 T스타일, T자형 인재라고 그러죠. T스타일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적어도 한물만 파지는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그러고 나서 패를 들고 도박을 계속 임하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T스타일 스페셜리스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들이 보면 어정쩡한 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패를 알아요. 저는 스트레이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야 저 인간은 완패도 없고 왜? 지금 보면 이 커뮤니티 카드 5장에는 원페어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들고서 자꾸 배팅하니까 저 인간 뭐지? 해서 다 궁금한 거예요. 아니 심리학자라면서 그리고 교과서도 썼다며 책도 한 20권 썼다며 뭐야? 근데 왜 심리 버튜버를 해? 얼굴 가리고 뭐지? 제 패를 지금 다 안 보여주고 있는 거. 저는 그거를 갖고서 계속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패를 기다리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방향을 정할까? 어떻게 방향을 정할까? 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탈자 시점으로 정할까요? 주인공 시점으로 정할까요? 이거 무슨 국어 시간인가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 관찰자로 해서 심리 타짜의 인생은 이랬다. 그래갖고 나인데도 저를 막 이렇게 관찰자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주인공 시점으로 봐야 되나요? 주인공 시점으로 봐야죠. 왜?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좋은 패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으로 좋겠어요. 10 언페어고 저쪽은 막 지금 왠지 레이지 하는 거 보니까 10 정도가 아니라 J, Q, K, 에이스 막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인공 시점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주인공 시점은 방관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 즉, 좋은 패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팔짱 끼고서 보는 게 아니고 좋아. 내 패가 이거란 거지. 받아들인 다음에 폴드 할지 콜 할지 즉 더 게임을 할지 아니면 접고서 딴 거를 할지를 다음 판을 노릴지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디에? 그 결과에. 원인에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에 책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정할까요? 꼭 그 어떤 방향이자 어떻게이기도 한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원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뭐예요? 최고의 선택을 바라고 있어요. 뭐야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아니에요. 잘 보세요. 최선의 선택을 바란다면서 최고의 선택을 바라고 있어요. 최선은 지금 입장에서의 그래도 나은 거고요. 최고는 앞으로도 후회되지 않을 정도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거를 극대주의자라고 합니다. 나는 이왕 하는 거 극대화,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이 만족을 극대화시킬 거야가 있고요. good enough는 만족주의자예요. 이 정도면 난 돼요. 네. 자,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내가 이거 짜장면을 먹을 거면 여기서 최고의 맛집에서 먹어야지 다 검색하고 먹어요. 먹고 나서도 정말 내가 최고의 짜장면집에서 먹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요. 왜? 확인받아서 극대주의의 그 방향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냥 5점 만점에 4점대 이상이면 난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 미치면 나도 솔직히 화나지만 4점 이상이면 뭐든지 좋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뭐든지 100점은 받아야 된다는 사람과 75에서 85 사이여도 난 상관없어.
아이 그래도 괜찮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점으로 따지면 B학점 이상이면 난 진짜 만족해 하는 사람과는 보폭이 달라요. 이제 보법이 달라요. 보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어정쩡한 패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good enough 뭐든지 다 맥스로 다 즉 내가 어떤 패를 갖고서 선택을 해서 다 맥스가 되지 않으면 접겠다 혹은 콜하겠다 맥스가 되는 것만 콜하겠다 하지 마시고 나 이 정도면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최저선 마지노선 아이고 이런 마지노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선택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즉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망설임. 현재 입장에서 good enough 한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에버리지, 보통이다보다 조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콜하거나 폴드하거나만 있는 겁니다. 어정쩡한 펜은 없어요. 즉 내가 야, 이건 good enough인데 콜. 이건 good enough도 안 돼. 폴드. 이거만 있는 거지. 어정쩡한 패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짜장면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짜장면 집이 5점 만점에 3점이에요. 중간이잖아요. 어정쩡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나한테는 뭐예요? 접는 거예요. 그냥 폴드예요. 안 가, 나 그런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극대주의자는 뭐예요? 4점, 8점 이상은 돼야지. 해갖고 계속 망설여요. 아, 이거 맞나? 쭉쭉 보다가 리뷰 봤더니 하나 또 욕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성 효과에 의해서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뷰가 한 10개 있다가 하나가 님아 가지 마세요. 난 너무 짜증났음. 이러면 뭐야. 그 사람과 내가 입맛이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맛이 없었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끝. 접거든요. 그래서 good enough 할 수 있는 것을 폴드해요. 충분히 good enough 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영어를 자꾸 충분히 좋을 수 있었는데 그걸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 용어입니다. 콜, 돈 더 넣는 거고요. 폴드, 거기서 접는 겁니다. 얘기 계속하면 에이스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나 계속 구독할래 콜 하시는 분 있고 뭐야 이거 맨날 도박 기술 하는 거야 해갖고 폴드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야 도박은 마약만큼 위험한 거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해갖고 하지 마세요. 인생 도박판이지 진짜 도박 기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도박 기술은 나중에 이벤트로 할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다룬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인생에 콜도 못 치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뭘 확실하게 따먹을까라는 저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저 자신을. 왜? 심리 버튜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8월 26일 날 첫 방송했죠. 그러고 나서 컨셉 바꿔서 이제 9월 1일 날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했죠. 8일 날 했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아무튼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구독자 수 80명이에요. 저는 100명은 넘을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80분의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뭐랄까 서운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진짜 빈말해라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그런데도 저는 콜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거를 주인공 시점으로 선택하기 전에는 나조차도 관찰자 시점으로 구독자 100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구독자 100명 넘은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에 대한 고백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패를 기다리다가 많은 손실을 했어요. 박사도 늦게 땄고 유학도 못 갔고 나중에 해외 연구원으로 갔다 왔지만 유학을 망설였어.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 그때 갔던 친구들은 이제
저보다 더 실력이 좋으니까 교수가 됐죠, 당연히. 그 좋은 실력을 유학에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저 자신은 저도 한번 배팅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어떤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장학금 갖고서 딜하다가 놓쳤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에 가야지, 좋은 조건에 가야지 하다가 그러니까 놓쳐버렸어요. 왜? 제가 그 정도 맥스는 아닌데, 저는 착각했던 거. 좋은 학교에 뽑힌 것만도 좋은데, 아, 이왕 가는 거 더 답 쭉쭉 뽑아 먹어야겠다. 제 인생과 바꾼 교훈이에요. 굿 이너프였으면 되는데, 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2만 달러 준다고 그럴 때 그냥 빨리 가자 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 그러고 나서 나이는 들고 회사 취직하고, 취직했으니까 돈이나 많이 벌자 해서 또 마틴게이 배팅법,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팅, 내가 잃은 거를 다 찾아야지 해서 더 배팅을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과장되게 배팅을 하니까 이게 뭐 인간관계도 다쳐. 그러니까 승진은 잘하는데 뭐랄까 성취가 없는 거예요. 말장난 아닙니다. 승진은 하는데 성취가 안 됐어. 개인적인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는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11년 정도 직장 생활하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지난 라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8개월을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울컥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었죠. 너무 버티버하게 잘한 게, 그때 이제 이게 화면이 나갔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들었던 사람이, 저 빨간약 아시는 분이 그러는데, 너, 너 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울었어? 에이? 어느 타이밍에 해갖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버티버하게 잘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존 직장, 새로운 직장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한 펜은 없어요, 여러분. 아, 그냥 이거 다니자니 너무 짜증이고, 아유, 옮기지 않자니 너무 이것도 짜증이고, 이렇게 어정쩡한 건 없고요. 새로운 직장이 하자니 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망설임이 아니라 선택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good enough 측면에서 딱 생각하는 순간 망설임이 없어져요. 맥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거 할 거면 최대한 최고로 좋은 거. 나는 이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인 거 할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최고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그때 나의 선택을 박수 쳐줄 만큼 최고의 선택을 바라니까 못하는 거고요. 그냥 굿 이너프 정도를 하면 감내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이 최고에서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셀프디스인가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지금 최고가 아닌데도 듣고 계시잖아요. 왜? 굿 이너프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확신의 의지를 더 많이 하셔야 시행착오 교훈이 쌓입니다. 불확실성, 즉 좋은 패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식으로는, 그런 거에 의지하시는 식으로는 확률만 낮아져요. 승패 확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누가 돈을 버냐면 카지노가 돈을 버요. 누가 성공하냐면 회사가 성공하고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성공해. 왜? 걔는 그 판을 버렸으니까. 내가 오기 전에. 그 판을 짰으니까 호구 잡히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확신에 대한 의지로서 자기의 노하우를 점점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아요. 아, 나는 뭐 딴 사람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일단 만날래 계속. 그런 만남은 최고의 손실입니다. 나중을 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정쩡하게 누군가를 만났다, 혹은 어정쩡하게 어떤 회사를 다녔다,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정쩡했던 것이 좋은 기다림이 아니고요. 더 좋은 어떤 패를 기다렸던 노하우와 연결된 게 아니고요. 커다란 손실이었다는 걸까? 는 확실한 이별 내지는 확실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미련이 제일 비싼 꽁짓돈입니다, 여러분. 꽁짓돈이 무엇인지 아시죠? 올인됐어요. 그러니까 즉 판돈이 다 내가 이제 가져온 돈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우스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게 꽁짓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생 도박판을 안 떠났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다음에 좋은 패 올 거야, 좋은 패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망설이는 시간만 더 뒤로 가요. 길게 가져가요. 그게 바로 가장 비싼 꽁짓돈이에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선택해서 그 시행착오 교훈을 얻으면 꽁짓돈이 아니라 그게 나의 승리의 판돈으로 온다니까요. 좋은 패가 아니라 좋은 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쥔패에 대한 확신을 못하는 게 문제고요. 그 확신 때문에 어정쩡한 패가 만들어지는 거지 세상에는 어정쩡한 패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정쩡한 패 때문에 망설인다? 망설인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뭐야, 너는 두려움의 결과라고 썼잖아. 그 말이에요. 두려움의 결과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망설여요? 결과가 두려우니까. 말장난 같지만 이거 잘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선택했는데, 즉 어떤 사람을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얘보다 더 좋은 애를 한 달 뒤에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소개팅에서 만나느라고 나 누구 지금 친구 애인 지금 이성 친구 만나고 있어 혹은 동성 친구든 뭐든 만나고 있어서 소개팅은 좀 그래 해서 그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환승연애도 가능한 나라이니까 그냥 막 동물의 왕국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저는 결혼한 입장에서는 동물의 왕국 찍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할 거고요. 자, 결과에 두려움이 있어서인데 그 결과는 상상이 만든 거예요. 상상이. 여러분들이 현실에 가질 수 있는 거는 마음을 채워야 될 건 뭐냐면 결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이에요. 동물의 왕국 찍으셨으면 욕먹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이거는 이제 인생 패에서 쭉쭉쭉 가다 보면 나중에 제가 한 16번째인가 만든 게 있습니다. 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적어놨거든요. 이 스크립트를. 그래서 해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감내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책임을 지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 성공시킬 거야. 통제할 거야. 하시면 힘들어요. 내가 10 암페어를 갖고 시작하는데 내가 10 암페어로 꼭 이거 판을 다 먹어야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 암페어로 먹고 싶은데 내가 제2 암페어로 밟히더라도 그래 감내할래. 한번 해볼래. 이러는 순간에 배팅이 달라져요. 배팅 자세가.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는 제2 암페어를 들고 있는데 야, 쟤는 Q 암페어나 K 암페어 들고 있나 봐 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배우인데 솔직히 그 정도로 연기력이 보통 쩐다고 그러죠. 보통 쩐다고 하면 안 되고 연기력이 막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은데 그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와 해갖고 이제 훅 가는. 이거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기세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막 그 정도로 기세 좋아서 훅훅 올라가는. 뭐 임급동 되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나 호구일까 컨텐츠 다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어느 부분에서 호구라니까요. 아니 자기 친구들한테는 매섭게 막 냉철하게 하지만 회사에서 동료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호구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엄청 그러니까 호구인 분야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착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자라고 그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게 저의 패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패를 갖고서 인생 도박판 치는 거예요. 치고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감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착하고 당당한 사람으로서의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 교훈으로 다음 도전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 도박판에서 어정쩡한 패는 없어요. 아셨죠? 음. 그래서 우리의 패를, 이 패배의 패 아닙니다. 우리의 패, 자기가 가진 패를 인정해요. 즉 자기가 10암페어면 누군가는 J1페어, Q1페어, K1페어, 에이스1페어를 들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모르고서 막 질리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서 하면 훨씬 지혜롭게 배팅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콜할 거면 확실히 콜하고 접을 거면 접어야 돼요. 왜? 한 번 콜했다고 계속 콜하는 게 아니고 콜하다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패를 내가 접을지 계속 콜할지를. 그런 방식으로 꼭 가셔야 좋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기회는, 에너지는 하우스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 인생 하우스인 이 세상이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판이 계속 반복될수록 그냥 기다리고 있고 판돈만 계속 핀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그 머니를, 기본 팟 머니를 쭉쭉쭉 집어넣고 있으면 그걸로 돈 계속 새 나가요. 왜? 블라인드에서 계속 돈이 올라가거든요. 내야 되는 돈이. 그렇잖아요. 아기 때 내야 되는 돈과 중학교 때 내야 되는 돈, 대학교 때 내야 되는 돈, 성인이 돼서 내야 되는 돈이 다르잖아요. 지금 살기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이. 이게 현실이잖아요. 계속 지금 배팅머니를 내고 있어요. 지금 팟머니를. 그러니까 이 판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정을 빨리 하면서 시행착오 교훈을 못 얻으면 결국 그 팟머니가 다 없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져요. 다 없어지면 뭐예요? 올인 당한다니까요. 올인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올인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정할 때는 굿 이너프를 어떻게 버전 혹은 어떤 방향과 어떻게 방향을 정할까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바로 굿 이너프. 이 정도는 내가 요 정도는 그냥 요 정도면 최악은 변하고 요 정도는 그냥 괜찮다고 받아들일게 감내할게 하는 수준을 꼭 정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그 이상의 유튜버로 여러분이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좋은 패를 기다렸는데 나보다 더 좋은 패를 들고 있는 애한테 밟혀요. 그것만큼 진짜 쓰라리는 게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생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석사 끝나고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딱 결정하는 순간에 내가 학부 끝나고 때 석사까지 끝나서 옮기는 건데 더 확실하게 옮겨야지 했을 때 오히려 더 장고 끝에 악수라고 그랬죠. 인생과 바꾼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거 나눠드리고요. 지가 못한 것도 우리 부모님처럼 또 시키네.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해서 안타까워서 기술을 익혔고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 공부하듯이 심리학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라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아셨죠? 그렇게 가시길 바라고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기술 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즉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헛되지 않도록 기술을 뭐를 쓰고 있는지 꼭 보세요. 좋은 패를 기다리고 있는 거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패를 받아들여서 콜을 어떻게 하고 있고 폴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며 어떤 바람을 맞고 있는가가 명확히 보여서 방향을 바꾸거나 바람을 바꾸거나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변화고 그 변화를 긍정적 변화니까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는 퇴보겠죠. 자, 다음 방송 주제는 인생 도박판에서는 누구나 블러핑을 한다고요. 그 블러핑은 남이 막 블러핑 하잖아요. 잘난 체도 하고 일부러 못하는 척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일도 주고 나 이거 못해서 근데 좀 도와줘 해도 하고 그것만 블러핑이 아니죠. 그 블러핑을 알아채야 현명하게 대처하잖아요. 근데 그 남의 블러핑 말고도 자기 마음의 블러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감정에 블러핑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일인데 오늘 너무 피곤해. 그리고 좀 우울한 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싫고 막 이 회사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감정에 블러핑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블러핑 당한 거에 의해서 결정하면 뭐예요? 100% 후회하잖아요. 심리타짜 암튼 박사의 이야기 듣고서 오늘 조금 뭐 카드도 나오고 좀 이상했네 해갖고 아이씨 뭐야 해갖고 때려쳤어요. 즉 구독 취소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뭐야 후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후회는 순수한 감정이 아니에요. 후회하려면 여러분 이성적 판단이 있어야 돼요. 즉 이거는 나쁜 결과야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이 있어야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성적 판단을 감정에 개입시켜서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블러핑은 뭐예요? 그거를 최대한 막잖아요. 이성적 판단을. 그래서 여러분 블러핑을 안 당하려면 다음 방송도 들으셔야 됩니다. 남에게 블러핑 당하지 않아야 되고 나에게도 블러핑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방법 공개합니다. 지금 아니고 다음에. 자,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거고요. 선생님들이 아니죠.